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욕이라도 먹으면 다행인데 아예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진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오스인데요. 그 모 회사인 블럭원과 분리시 거래소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아서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보고 넘겼던 뉴스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11월 20일자로 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분리시가 코인데스크 지분의 100%를 인수했다더라. 그리고 전액 현금으로 했네 하면서 이 친구들 그냥 돈 많네 하면서 넘어갔었죠. 참고로 블럭원의 자회사가 분리시고요. 분리시의 모회사가 블럭원이다. 그리고 코인데스크는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큰 언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인수했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죠. 그리고 올해 9월만 하더라도 또 아마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블럭원의 자회사 분리시가 FTX에 입찰에 참여했더라. 당연히 거래소가 고객들 많이 유치를 해야 되니까 FTX 고객을 분리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다.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사 기억나실 거예요. 11월 9일자로 게리 겐슬러가 FTX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 재개 가능. 이때도 그냥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퍼즐을 맞춰 보니까 너무 뜬금없는 거죠. 왜 게리 겐슬러가 이 코인의 악당이 코인 싫어하시는 분이 본인이 감독 잘못해서 망했던 사기꾼이라고 뭐 칭했던 FTX의 재개 가능을 굳이 공식 석상에서 운운했을까? 이게 너무 수상한 거죠. 이거 뭐 밑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퍼즐을 맞춰 보니까 이거 너무 수상하다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불리 씨와 여기 있는 토마스 팔리 대표인데요. 제가 한번 차분차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불리 씨 거래소 저도 말만 들어봤지 사실 10대, 20대 거래소에 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요약을 해봤는데 일단 시작부터 부자 거래소로 출발했다. 엄청난 부자 거래소입니다. 11조나 이제 투자를 받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럭원이 모회사고요. 만든 코인이 이오스였죠. 이오스 정말 돈 많이 받기로 유명했던 코인이었습니다. 그 애초에요. 뭐 이더리움 킬러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모금한 데다가 또 화려한 투자자들이 불리시 거래소에 또 불장 때 21년 5월 한가운데 이거 모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다. 근데 여기는 탈중앙화 거래소다. 21년 5월에 이제 출범을 선언하고 7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탈중앙화 거래소가 뭐냐? 중개인이 뭐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는 뭐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조건만 맞으면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그냥 알아서 거래가 되더라. 굉장히 선진화된 모델인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오스가 본인들이 만든 코인이기 때문에 이오스로 돌아가는 거래소다. 애초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지금은 블럭원과 이오스의 뭐 관계도 매우 안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애초에 목표는 그거였고요. 아까 돈 많다고 했는데 투자자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페이팔과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이라는 분이 투자자이자 고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페이팔은 당연히 아실 거고 팔란티어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빅데이터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AI까지 묻으면서 지금 뭐 거의 올더 타이하임 최고점을 계속 기록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잘 나가는 회사에 이제 공동 창업자가 이렇게 투자를 했다더라. 뭐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렸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홍콩 재벌 리처드 리, 뭐 노무라 홀딩스, 노보그라츠 등등이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토머스 팔리 전 뉴욕증권 거래소 대표,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거래소의 회장이었습니다. 뭐 나스닥 이런 것들보다 훨씬 이제 위에 있다. 어마어마한 돈을 관리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 분리시 거래소가 이제 출범한다더라. 21년 5월에 발표가 되자마자 이오스가 무려 하루 만에 53%가 뛰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뭐 바이낸스에 있는 BNB 토큰처럼 이 거래소에서는 이오스를 기반으로 돌아간다고 했었죠. 뭐 이자도 줄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혜택이 있었을 텐데 아시겠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BNB처럼 클 줄 알았지만 현실은 좀 달랐다. 아무튼 이때 뭐
이오스 홀더님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53%까지인가 하루 만에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이 기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엄청 부자더라. 이 불리시 거래소는 16만 4천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이오스만 2천만 개의 뭐 얼마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더라. 그래서 최근 10월에 있었던 이제 데이터를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블록원이 무려 16만 4천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더라. 이거 카더랍니다. 왜냐면요. 블록원은 공식 상장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고할 의무가 없거든요. 받았는데 이걸 어디에 썼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다. 비트코인을요. 참고로 상장사 중에 가장 큰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15만 8천 개인데 그것보다 많이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운트곡스가 14만 개.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무려 62만 4천 개. 어마어마한 양을 들고 있다더라. 이제 그냥 이건 참고차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돈은 굉장히 많죠. 그러면 돈이 많고 이제 거래소도 차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가 뭘까요? 바로 상장이겠죠. 뭐 리플도 그렇고 서클도 그렇고 다 상장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22년 3월 달에 우리 한창 안 좋았을 때 블리시 거래소가 이제 상장을 하고 싶어서 발표를 합니다. 이제 22년 2분기쯤에 NYSE 아까 토마스 팔리가 회장으로 있었던 이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싶다더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웬걸 그 사이에 테라루나와 FTX 사태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23년 1월 달인데요. 포기, 이제 상장은 안 되겠다. 미승인의 고배를 마셨다. 왜냐면요, 지난 1년간 암호화폐의 재정적 어려움이 확산되면서 SEC의 감시가 강화가 됐잖아요. 뭐 다 낮아빠지고 하는데 지금 상장이 웬 말이냐 하면서 거부를 했었겠죠. 그러면서 뭐 서클도 그렇고 뭐 여기 이토로 그룹도 그렇고 아무튼 코인 기업은 상장이 완전 막혔다. 굉장히 타이밍을 잘 못 잡은 거죠. 한 단적인 예로 이때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250불이었는데요. 35불까지 수직 낙하를 했습니다. 뭐 거의 마이너스 90%인데 뭐 상장이 웬 말이냐 했겠죠. 참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말만이 아니라 저는 바로 파헤쳐 봐야 되죠. 그래서 거래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일단 보러 갔습니다. 근데 운영진부터 보려고 이건 이제 번역된 화면이긴 한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운영진들을 거의 얼굴로 뽑은 것 같아요. 다 잘생기시고 뭐 능력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브랜든 블루머가 의장님, 톰 팔리가 CEO, 데이비 보난노가 CTO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능력 있고 잘생겼다. 얼굴로 뽑았다. 이분은 86년생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홍콩의 사업가고 뭐 게임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능력 있는 분이고요.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이죠. 75년생입니다. 저는요. 그 NYSE 뭐 회장님이라고 해서 한 60대, 70대는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젊죠. 그리고 실제로 능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CTO도 있다. 그래서 일단 뭐 홈페이지 여기저기 들어가는 거에 앞서서 토마스 팔리, 뭐 톰 팔리라고도 하고요. 전 회장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뭐 위키피디아 이런 데서 좀 찾아보니까요. 뭐 뱅커였죠. 뭐 은행가였고 증권사에서 일을 많이 했었고 이쪽 전문가였는데 확실히 이런 쪽이 능력이 있으면 많이 위로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요. 미국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중요한 점은 여기에 이제 프레지던트가 됐다.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 이 아이스가 뭐냐면요. 뉴욕 증권 거래소의 모회사입니다. 더 높은 모회사인 거죠. 그 불리시의 모회사 블럭원처럼요. 여기에 회장이 됐었다. 그리고 COO 최고 운영 책임자가 됐었다. 아이스의 퓨처 US에서 몇 년도예요? 2007년도입니다. 야, 이 젊으신 분이 2007년도에 아이스 그룹의 회장이 됐었다. 읽고 눈을 의심했는데요. 굉장히 빠른 엄청난 능력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부사장이었다. 아이스의 부사장도 나중에 역임을 하셨었고 그러면서 이제 NYSE 그룹의 여기 COO죠. 역시 최고 운영자를 2013년에 하셨고요. 2014에서 2018년까지 한 4년 5년간을 역시 NYSE의 프레지던트로 근무했다. 뭐 대표이자 회장이라고도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뭐 SEC보다도 더 대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계에 있는
정말 최고의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의 회장님인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003년, 그것도 지금 20년 전 얘기입니다. 20년도 더 됐는데 NYSE 이때 당시 회장이 이름이 그라소였는데요. 연봉이요. 1억 3,950만 달러였습니다. 2천억이 훨씬 넘는 거죠. 왜 이게 알게 됐냐면요. 이게 너무 많아서 민원이 제기되고 뭐 컴플레인이 나와서 이분은 공개가 된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얼마나 이분이 파워풀했는지. 그리고 이분이 뭐 능력도 능력인데 그 전에 했던 말에 저는 주목을 하고 싶어요. 이분은 17년 12월 달에 NYSE의 회장님으로 근무를 하실 때 무슨 일을 했냐면요. SEC의 선물 ETF 상장에 대한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신청은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나 블랙락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거고요. 그 모든 신청이 이제 우리 거래소로 들어올 거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쓰면 잘 해주세요. 이제 뭔가 총대를 메고 이렇게 권한을 요청한 것 같아요. 이때 당시 게리 겐슬러는 없었는데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해주세요 해가지고 됐었죠. 이거 금방 됐던 기억이 납니다. 또 21년 4월에는 한 인터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 미국은 암호화폐 업계를 지나치게 압박할 가능성은 낮다. 굉장히 좋게 자꾸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실제로 행동을 하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21년 4월 달에 역시 암호화폐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다. 게리 겐슬러가 이때 딱 이제 바로 SEC의 신임위원장이 됐을 때였습니다. 그랬더니 게리 겐슬러는 깊은 암호화폐에 대한 식견을 가진 인물이다. 그때만 해도 게리 겐슬러가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그 블록체인 그 브라운 대학인가요?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하면서 MIT였네요. 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게리 겐슬러를 얘기를 하시는 이런 걸 보면 정말 암호화폐 쪽이 진심이죠. 그렇게 뭐 잘 나갔던 분이라고 보기 힘들 만큼 코인 쪽에 진심인 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시 한번 블리시 홈페이지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는가 좀 보는데요. 뭔가 사람 냄새가 잘 안 나고요.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뭐 futures coming soon 선물도요. 아직도 제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coming soon이란 거는. 그리고 토탈 트레이드 볼륨을 보면요. 이건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억, 십억, 12억 불? 이거 정도면 볼륨은 굉장히 높은데요. 글쎄요, 볼륨이 이거 뭐 자전거래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제 한번 봐봤어요. 이런 화면이 한 두 개 정도 있어요. 상장 코인도 별로 없고 이 볼륨이 이렇게 많은 게 의심이 전 되더라고요. 이건 뭐 자전거래 아닌가? 사람 냄새가 진짜 전혀 안 납니다. 잘 되는 거래소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코인마켓캡에서 거래소 순위를 한번 찾아봤어요. 얘네가 몇 위 정도 되나? 그랬더니 62위에 블리시가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참고로 코빗 거래소가 한 26위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코빗보다도 훨씬 아래에 있는 거래소인 거죠. 근데 이 거래량은 또 많아요. 근데 평점이 5.1점,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뭐 자전거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안 되고 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인상을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러니까 으쌰으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월 15일자로 해서 역시 블록원 산하 거래소 블리시가 기관용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탈로스의 연동을 지원했다. 이 탈로스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코인 트레이딩 플랫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개발진에 있었던 분이 나와서 창업했던 거고요. 뭐 코인 트레이딩을 기가 막히게 하는 플랫폼인가 봐요.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한다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보니까 이미 7월 달에 EDXM 그 찰스 슈왑과 뭐 시타렐이 만든 여기는 이미 탈로스를 통해 기관 접근 확대 이미 뭐 연동 지원했고요. 심지어 CME 그러니까 코인 쪽이 아니라 그냥 일반 전통 금융이잖아요. 여기조차도 11월 7일자로 탈로스와 파트너십을 했다. 그러니까 블리시는요, 뭘 해도 잘 안 되고 항상 늦고 근데 돈은 또 많이 들고 있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잘 안 풀리고 있다. 그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인데요. 그래서 아까 처음 첫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게리 겐슬러에게 날아가서 뭐 이런 저런 걸 부탁을 한 게 아닌가 추측이 되는 겁니다. 경력상으로는 겐슬러가 아마 후배일 것 같아요. 나이는 훨씬 많겠지만요. 11월 9일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우리 한번 읽어봤던 기사거든요. 근데 11월 8일에 핀테크 위크에서
CNBC 공식 인터뷰에서 지금 게리 겐슬러가 어쩌고 저쩌고 내 말 잘 들으면 FTX 다시 운영할 수 있을 거야. 왜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했나 봤더니 지금 톰 팔리 이제 나오죠. 전 뉴욕증권거래소 대표의 기업 등이 FTX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SEC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신청한 거 알고 답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지금 뭐 사실 FTX가 망했다고 하니까 75개인가가 인수하겠다고 달려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추려서 나온 게 지금 3개다. 그 중에 하나가 톰 팔리가 설립한 불리시다. 두 번째는 핀테크 스타트업, 피겨 테크놀로지. 세 번째가 벤처 투자사 프루프 그룹. 한번 보세요. 톰 팔리 엄청난 젊고 유능하고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이었고 돈도 많은 거래소인고요. 두 번째 핀테크 스타트업 이제 막 한답니다. 근데 좀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벤처 투자사 프루프 그룹도요. 제가 찾아보니까 좀 오래된 기업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톰 팔리에 비해서는 좀 확률이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관계자에 따르면 75개가 경쟁했지만 3개로 좁혀졌다. 이 중에 하나 이제 FTX 인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잘 보세요. 게리 겐슬러가 톰 팔리나 다른 이들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죠. 톰 팔리랑 다른 애들은 이름도 몰라요. 근데 톰 팔리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하길 원한다면 법 안에서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증권 잘 따라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안 해도 될 말을 게리 겐슬러가 하면서 톰 팔리를 언급했다. 글쎄요, 톰 팔리에게 이런 걸 뭔가 서로 이제 아는 거죠. 다 그 바닥이 그 바닥이고 게리 겐슬러도 이제 이런 입장에 처해질 수 있고 반대로 톰 팔리는 젊고 유능하니까 언제든 또 게리 겐슬러 위로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에 왔는데요. 결론은 말은 속일 수 있어도 행동은 속일 수 없다. 저희가 항상 했던 말이죠. 한번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첫째, 왜 굳이 왜 굳입니다. 최연소 NYSE 회장했던 분이 아직도 젊고 불러주는 데도 많을 텐데 왜 지난 10년간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반대하는 코인 거래소를 차렸고 또 망한 거래소를 사려고 하며 코인 언론사까지 살까요? 이미 산 거죠. 그리고 둘째, 왜 굳이? 이것도 굳입니다. 악당 게리 겐슬러가 안 해도 될 FTX 재개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을 하고 또 지금도 현물 ETF를 2차, 3차에 걸쳐서 열심히 보완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행동을 보시면 지금 가격과 무관하게요. 포모가 오는 게 사실 정상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큰 하락도 일부 대비는 하시면서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잘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